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쌤입니다. 네, 갑자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시험 범위 남은 부분을 안내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비치 규칙이라고 해서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혼투 규칙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규칙을 전부 만족시켜야지만 바닥 상태이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제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혼투 규칙을 만족하면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복습 차원에서 하나씩 다시 보면요. 싸움 원리라는 것은 바닥 상태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에너지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진다. 그래서 1s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2p, 3s, 3p, 그 다음에 4s, 다음에 3d, 4p 순으로 채워진다. 이런 것들 있었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핀을 위아래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트 규칙을 보면 훈트 규칙은 이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같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전자들은 쌍을 이루지 않고 가능한 많은 오비탈을 채워진다. 그래서 제가 홀 전자수 얘기도 했었죠.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게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오비탈과 관련이 되었었냐? 우리가 px, py, pz 오비탈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산소 가지고 예시를 보면요. 산소의 원자 번호 8번입니다. 즉 전자가 8개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싸움 원리에 의해서 1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2s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p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럼 1s에 몇 개까지 들어가느냐? 스핀 방향 거꾸로 해서 이렇게 2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s에도 2개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제 4개가 남아요. 그럼 4개가 남는 거를 p오비탈에 먼저 훈트 규칙에 따라서 하나씩 각각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또 남잖아요. 그 남는 하나는 이 p오비탈 중에 아무 곳에나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네, 이렇게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기할 때 1s에 2개, 2s에 2개, 2px에 2개, 2py에 하나, 2pz에 하나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똑같이 1s에 2개, 2s에 2개, 뭐 2px에 하나, 2py에 둘, 2pz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여기 우리가 이제 뭐 제곱, 1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이 숫자들을 다 더한 값이 얘네들 다 합한 값이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수 8개가 되면 이제 그 전자 배치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그 아랫부분을 같이 볼게요.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이 원자가 전자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면서 원자가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될 때는 읽거나 없는 전자 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 원자가 전자를 혹시 다른 말로 최외각 전자라고도 부르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 보통은 원자가 전자와 최외각 전자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옆에다가 이주기 원소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썼어요. 네,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이런 식으로 다 하셨었나요? 네, 내가 그거를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수행평가로 걷는다 그랬는데 일단 종이는 잘 간직하고 계세요. 그거 걷는 거는 여러분들이 등교하게 되면 그때 다시 걷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주기 리튬부터 네온까지 이렇게 전자 배치를 나열했는데 그럼 이 안에서 최외각 전자를 어떻게 찾느냐? 네, 최외각 전자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튬을 보면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전자 껍질은 요 두 번째 궤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ES의 원 요게 최외각 전자가 됩니다. 이제 다른 말로 원자가 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를 보면요. 질소는 이제 1s, 그 다음에 2s, 2p 이런 순으로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요만큼이 최외각 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최외각 전자가 몇 개냐? 2개, 1개, 1개, 1개 총 더해서 5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습니다. 써볼까요? 최외각 전자 같은 말로 원자가 전자 5개. 네, 그러면 아까 리튬은 원자가 전자 1개였던 거죠. 그 다음에 플로린을 한번 보면요. 플로린은 이제 1s, 2s, 2p 이렇게 갈 때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2인 애들을 살펴보면 최외각 전자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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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이니까 최외각 전자 7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최외각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물질들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옥텟 규칙 배우셨을 거예요. 옥텟 규칙에 의하면 누가 안정하냐? 18족 원소인 네온이 가장 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네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 궤도에 s오비탈에 2개 그리고 p오비탈에 이렇게 2개씩 6개 총 8개의 전자 8개의 다시 써볼게요.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기 때문에 안정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제 혹시 뭐 먼저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원자가 전자와 최외각 전자의 개념이 아주 똑같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두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정도로 봐주세요.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온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이쪽에 쓸까? 원자는 양이온수하고 그다음에 전자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성 상태이죠. 근데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자가 줄어들면 양이온인 거고요. 전자가 늘어나면 음이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 부호를 띠고 있고 양성자는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 플러스가 세져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원자에 추가적으로 가해지면 마이너스가 커져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트륨 플러스 이온을 보면 원래 나트륨 원자는 원자번호 11번이에요. 그죠? 다시 이쪽에 써볼까요? 나트륨 원자는 원자번호 11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11개 있습니다. 그럼 이 11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1s에 2개, 2s에 2개, 2px에 2, 2py에 2, 2pz에 2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가 3s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나트륨 원자의 최외각 전자는 누가 되느냐? 네, 요 3s의 원, 요 이가 최외각 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양이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를 하나 갖는다는 건 이 전자 하나를 날려버렸어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온의 전자 배치를 보면 1s2, 2s2, 그리고 2p 6개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뒤에 3s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온이 될 때 그 18족 원소들 네온 혹은 아르곤 뭐 헬륨 이런 애들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 옥텟 규칙 때문에 아실 거예요. 네, 이어서 염소를 보면요.
염소도 있는데 이제 원래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배치 네, 요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2P 6개, 3P 5개 이렇게 합칠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쓰라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풀어서 써봤어요. 그럼 여기에 최외각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주기, 그러니까 전자 껍질,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최외각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 7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외각 전자를 몇 개로 맞추고 싶어 해? 8개로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7개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하나를 받죠.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받는 게 더 쉬울 때는 전자를 하나 받습니다. 그럼 전자를 하나 받았더니 그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빈 오비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3p z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더 남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3p의 6개의 전자까지 다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멈춰두고 이 밑에 있는 물음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풀어보면 원래 13번 알루미늄은 전자가 1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13개를 1s에 2, 2px에 2, 2py에 2, 2pz에 2 채우고 3s 넘어가죠. 3s에 2개, 그 다음에 3p x에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3py, 3pz 어느 것 중에 하나도 뭐 하나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3s에 둘, 3p에 하나 요 최외각 전자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버리느냐 아니면 5개를 받아서 이 오비탈들을 가득 채우느냐 의 문제가 있다면 3개를 버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3개를 버려서 3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R 3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누구와 같아져야겠어? 그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s에 둘, 2s에 둘, 내가 여기에 2s를 안 썼네. 2s에 둘, 2px에 둘, 2py에 둘, 2pz에 둘 이렇게 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린을 보면요. 플로린도 똑같이 해볼게요. 플로린 원자 번호 9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1s에 둘, 2s에 둘, 2px에 둘, 2py에 둘, 2pz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최외각 전자가 요만큼 7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7개를 버릴 것이냐 할 때 얘는 하나를 받습니다. 받는 게 더 편해요. 그랬을 때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1s에 둘, 2s에 둘, 그리고 2px에 둘, 2py에 둘, 그리고 마지막 z오비탈에 전자 2개까지 채워지게 되면서 얘네들도 다 요렇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네, 혹시 궁금해할까봐 위에 했었던 이 염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요, 이 Cl- 이런 경우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필기 내용이 많지만 하나씩 이제 꼼꼼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밑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배치 규칙은 무엇이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일 때 전자들은 서로 다른 오비탈을 차지하려고 한다. 네, 그럼 싸움 원리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아니면 훈트 규칙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죠. 뭐냐면 네, 훈트 규칙이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바닥 상태에서 SI가 뭘까요? 네, SI는 규소입니다. 지금 14번 SI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와 원자과 전자수를 묻습니다. 그럼 이걸 알려면 오비탈의 수라는 걸 알려면 일단 전자 배치를 해야 돼요.
전자 배치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전자를 14개를 채울 때 1s에 2개, 2s에 2개, 2px에 둘, 2py에 둘, 2pz에 둘, 그 다음에 3s에 둘, 3px에 하나, 3py에 하나, 이렇게 혼투 규칙에 의해서 x, y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비탈의 수를 먼저 찾으면요. 오비탈의 수는 x, y, z 오비탈을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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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비탈 수 8개가 됩니다. 네, 이 오비탈의 수를 세는 문제는 px, py, pz를 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배치를 이렇게 처음에는 풀어서 쓰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선생님의 큰 뜻을 아시길 바래요. 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를 구하려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애들을 보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하나 해가지고 총 4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가끔 이 원자과 전자수를 마치 s오비탈을 빼고 p오비탈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동시에 생각을 한다는 거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해 나가면 홀 전자수 묻습니다. 그러면 규소의 홀 전자수는 몇 개다? 네, 2개가 됩니다. 요거는 지금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습의 오비탈 배치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바닥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비탈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바닥 상태인지 아닌지 를 결정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시험 범위였는데 저도 오랜만에 수업 영상을 다시 찍으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뭐 삑사리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도 온클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는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해당 시간과 관련된 과제들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 과제들을 보면서 이제 그 1회고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요. 안녕.